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5차시 모두 앞에 다 내용 잘 공부하고 있죠? 마지막 5차시입니다. 물론 뒤에 추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번 영상으로 세 문제 한번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예, 모두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는 다 읽어봤죠? 그러면 왼쪽 고리하고 오른쪽 고리에 각각 이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을 텐데 왼쪽 고리에 걸리는 기전력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E는 dt분의 d파이가 되죠. 물론 여기서 그 고리의 수 n은 1이기 때문이죠. 이때 이 파이는 인테그랄 b da라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면적은 변화가 없어요. 자기장 크기만 변하죠. 그래서 면적은 앞으로 빠질 수 있고 dt분의 db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dt분의 db가 100 테슬라 퍼 세컨드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면적은 반지름 R1이 0.1m인 1이라고 했으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100 그러면 파이 볼트의 크기의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때 그 기전력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밑에도 표시가 잘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파이 볼트의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고리에 걸리는 유도 기전력은 이번에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 더 커졌으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엄지손가락을 지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오른손 4개의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감싸지는 즉 시계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그 크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과정 거쳐서 이번에는 반지름만 다르죠. 반지름 R2가 0.15m라고 했으니까 0.15m의 제곱을 계산하면 2.25 파이 볼트의 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6옴 그리고 3옴 여기 5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이때 그 각각에 흐르는 전류를 I1 그다음에 제 오른쪽 걸 I2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는 전류의 합인 I1 더하기 I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키로이호프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키로이호프 법칙 다 적용할 줄 알죠? 여기를 0볼트라 잡으면 여기는 이제 파이 볼트가 되니까 파이 볼트 마이너스 6i1 그러니까 지금 저항 6옴에서 6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3옴에서는 i1 더하기 i2만큼의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그 값은 0이 돼야 됩니다. 이건 지금 왼쪽 고리죠. 왼쪽 고리. 그럼 이제 오른쪽 고리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계 방향인데 시계 방향으로 키로요프 법칙을 적용해 보면 2.25 파이 마이너스 이제 I2에는 5옴이니까 5I2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옴에 전류 I1 더하기 I2 이렇게 전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I1은 62.3mA가 되고 I2는 860mA가 될 거예요. 이게 정확하진 않고 아마 대략적인 값일 겁니다. 이 파이라는 게 그 3.14, 159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무한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값이 나오는데 I1은 아까 6옴에 흐르는 전류는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62.3m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제 5옴인 그 저항에는 아랫방향으로 860mA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있는 3옴에는 그 두 전류 합인 I1과 I2를 더하면 대략 923mA가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처음에 키로이오프 법칙 할 때 고리의 방향을 잘 잡아서 I1과 I2의 부호가 다 플러스가 이렇게 나왔죠. 이 플러스가 나오면 처음에 가정했던 그 전류 방향이 맞는 건데 혹시나 풀다 보면 전류 방향을 풀었는데 연립해서 풀었더니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다른 건 맞고 방향만 본래 처음에 가정했던 것과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렌체 법칙과 키로이호프 법칙을 이해하고 이제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 중에 그 도선의 길이 해서 0.5m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 이 문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 네, 이렇게 1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까? 예,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결국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는 그 처음 상태에서는 정지였는데 나중에 시간 t일 때 속력 즉 vt를 구하라는 문제에
P가 되겠습니다. 요 풀이를 한 학생 보니까 이제 길이 D 대신에 여기 있는 그 금속 막대의 길이를 D 대신에 L로 뭐 이거 상관없어요. 또 어떻게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결국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값만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나타내면 되거든요. 근데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이 기전력이 처음부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도 그 기전력 패러데이 법칙을 배우면 외부 전압, 그러니까 외부 기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속의 변화로 인해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걸 주로 많이 풀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외부 기전력이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금속 막대 입장에서는 아랫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자기력을 배울 때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은 힘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자기력 공식은 아마 Q, V 크로스 B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또 있을 텐데 이걸 조금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면 똑같이 나타내는 게 IL 크로스 B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L은 그 도선의 길이죠. 물론 이 그림에서는 이걸 L이라고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방향은 딴 게 아니라 전류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QV 크로스 B를 쓸 수도 있지만 IL 크로스 B를 써도 됩니다. 어쨌든 요 금속 막대는 아랫 방향으로 자기 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돼요. L 크로스 B를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싸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줄 수는 없는데 오른손에서 전류의 방향에서 자기장의 방향,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싸지면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력을 받아서 운동하게 되겠죠. 힘을 받았으니까 이제 속력이 0이었지만 가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금속 고리, 사각형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 풀이도 잘 적어놨는데 처음에 도선은 자기력을 받아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기 선속이 변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 세지니까 그 방향을 방향 위에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려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계 방향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건 본래 외부 기전력과 반대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 E는 dt분의 d파이가 되는데 이때 이 파이를 계산해 보면 자기장의 크기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B는 앞으로 빠지고 dt분의 da가 되는데 dt분의 da는 lv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마 다른 차시에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굳이 한 번 더 적자면 da는 이 문제에서는 d지만 이 풀이를 한 학생의 기준을 맞춰서 l 곱하기 dx가 돼요. 여기서 근데 이 dx가 v dt가 되죠. 왜냐면 v는 dt분의 dx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대입하게 되면 이제 dt분의 da는 dt분의 v lv dt가 되는 거죠. dt가 돼서 날아가면 lv가 됩니다. 그래서 blv라고 했죠. 기전력 크기는 blv, 브라보라고 외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럼 본래 기전력이 있고 유도 기전력은 본래 기전력과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I자 기전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기전력은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IR, 이게 옴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옴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값은 R분의 E-BLV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류를 보면 여기 V에 대한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다른 값은 변하는 게 없거든요. 이 속력이 V에 따라서 전류가 달라진다. 처음에 속력이 0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 속력이 멈춰 있을 때는 이 뒤에 항이 날아가니까 R분의 E,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외부 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속력이 갖게 되면서 R자 기전력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선이 받는 총 자기력을 IL 크로스 B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I 값을 조금 전에 계산했던 요걸 대입을 하면 R분의 E-BLV 곱하기 LB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운동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에 지금 작용하는 힘은 자기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F는 MA에서 요 F는 자기력이니까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 자기력을 대입하고
MA의 요 A는 DT분의 DV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내는 건 이제 그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속력값을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 가속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변수 분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변수 분리는 딴 게 아니라 V는 V끼리, T는 T끼리 묶어주는 건데, 어차피 T는 없어요. 그래서 T는 어차피 상수만 상대하면 되니까 DT는 좌변으로 넘겨주면 되죠. 그 다음 우변은 V 값이 있어요. 그래서 V에 해당되는 E-BLV분의 1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변에 M으로 나눠주면 M은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MR분의 여기 BL, 그다음에 DT는 E-BLV분의 1 D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양변에 적분해 주는 거예요. 그 적분하는데 어차피 MR분의 BL은 다 상수기 때문에 적분, 기호, 부호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DV에 대해서 보면 아까 처음에 초기 조건이 시간이 0일 때 속력이 0이었거든요. 처음에 정지 상태로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t일 때 속력이 V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적분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죠? 인테그랄 V dV는 이게 자연로그 V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것도 보면 E-BLV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BL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적분하는 걸 보면 마이너스 BL분의 1을 한번 빼주고 ln E 마이너스 B L은 대문자죠. L V에 0부터 V까지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BL분의 1에 ln V를 대입하면 E 마이너스 BLV가 되고 0을 대입하면 2밖에 안 남으니까 2 이렇게 되죠. 분모에는 2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계산하는 건데, 요 좌변은 어차피 그 t에 대한 그 상수니까 BL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곱과 여기 있는 곱이 지금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 BL을 양변에 마이너스 BL을 양변에 곱해주면 좌변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좌변은 마이너스 MR B제곱 L제곱 T가 되고, 이 값은 ln 2분의 E 마이너스 BLV가 됩니다. 요 이혼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그 2분의 E 마이너스 BLV는 2의 마이너스 MR분의 B제곱 L제곱 T가 되니까 이거 양변에 1을 곱해주게 되고,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건 V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V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이러한 값을 얻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풀이하는 거니까 이제 BLV는 2에다가 묶으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B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BL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R분의 B제곱 L제곱 T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 속도 그래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커지게 되면, 시간이 아주 커지게 되면 이 항은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되면 최종 값은, 그러니까 시간 아주 많이 지났을 때 이 V 값은 BL분의 2가 돼요. 요건 결국 속도가 등속이 된다는 건데, 등속도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겠지만 I자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I자 힘이 자기력인데, 즉 자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력은 아까 IL 크로스 B인데 분명 L도 있고 B도 있는데 이 값이 0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류는 왜 안 흐르지? 전류는 R분의 E-BLV라고 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 I자 자기력이 0이 되기 때문이죠. 즉 본래 외부 외부 기전력이 있는데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E와 BLV 값이 같아지게 되면 결국 이 물체에 작용하는 전류는, 그러니까 작용하는 I점이 0이 되고 흐르는 전류도 없게 돼서 이렇게 등속도로 운동하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이제 길이가 L인 도체 막대가 이제 그 도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 그때 막대 양단의 전이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제 문제 두 문제인데 막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금속 막대 이렇게 있죠.
이 금속 막대가 V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경우, 근데 일단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 중에 이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에 따른 자기장은 B는 2πr분의 뮤제로 I라는 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장입니다. 알겠죠? 일단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요 E는 아까 BLV 이거 유도하는 거 했었습니다. 그 E는 dt분의 d파이에서 이 파이는 인테그랄 BdA. 근데 여기서 이제 요 B는 조금 전에 말했던 2파이 R분의 뮤제로 I였죠. 요게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되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대입을 한 거죠. 대입을 하고 아까 요 DA도 아까 이제 LV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앞 문제 있었거든요. 어쨌든 요 풀었다고 가정하고 그 대입을 하면 BLV가 되니까 여기서 B를 대입을 그대로 해주면 돼요. 대입을 해주면 2파이 R분의 뮤제로 ILV, 요거 알겠죠? I랑 L이랑 곱해진 겁니다. ILV에 이렇게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 이거 어차피 이건 원운동도 아니고 직선운동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조금 수월하죠. 자기장의 값이 변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그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양 끝에 그 전이차는 점점 더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해요. 뭐 엄청 복잡하진 않고 적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막대가 이렇게 옆으로 길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거 어차피 이것도 병진 운동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지점이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크기가 달라요. 속력은 같지만 자기장이 다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솔루션을 보고 한번 풀어보자면, 만약에 그 도선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의 그 미소 부분을 d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dx 부분에 해당돼 이 dx에 만들어지는 그 기전력, 유도 기전력을 DE로 한번 나타내고 그 DE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도선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장의 크기는 2파이 x분의 뮤제로 i가 되죠. 요 원래는 r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x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DE, 그러니까 미소 기전력, 이 dx에 있는 아주 그 작은 미소 기전력은 조금 전에 E가 BLV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B에 요 L 대신에 이제 dx가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dxv. 원래 요 L이 여기서 미소 길이 dx라고 했으니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나와있죠. 이제 대입을 합니다. B 대신에 2파이 x분의 뮤제로 i. 그 다음에 v dx.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 적분하는데 이 적분은 이 x가 r 거리로부터 최대 r 플러스 l까지 거리예요. 이거 문제에서 주어져 있거든요. r부터 r 더하기 l까지. 그 다음에 그 적분을 쭉 한다. 적분하는데 2파이하고 뮤제로 i하고 v는 다 상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빼내면 되고, 그럼 인테그랄 x분의 1 dx인데 이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자연로그니까 자연로그 x에 이렇게 이제 r부터 l 더하기 r,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서 빼주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ln r분의 l 플러스 r이 되니까 1 더하기 r분의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r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양단의 전이차는 점점 더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B가 이제 V가 그래서 이제 1이라고 말씀드렸죠. 했죠. E는 BLV라는 걸 이미 조금, 이건 사실 이거 매번 유도하지 말고 조금 외우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자기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걸 알고 각 지점의 기준력을 표현한 후 이제 적분한다라는 거. 지금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1번은 위로 이렇게 긴 막대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가 매 순간 같아요. 그렇죠? 어떤 순간이든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해도 B는 2파이R분의 뮤제로 I로 그 값이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은 2번 문제는 다릅니다. 이게 옆으로 누워져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각 구간별 이렇게 미소 DE 값도 구간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이 그 미소를 이렇게 적분해야 전체 기절력이 계산된다라는 걸 좀 알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3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5차시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